전 시간에 나온 내용이 우리 사업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였다면 저는 좀 더 디테일하고 좀 앞으로의 내용들을 좀 집중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시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결국은 지금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일을 찾고 싶어하고 본인의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회원 직접 판매의 곱수 배정의 법칙으로 새로운 사업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런 얘기가 전 시간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게 이해가 되셨죠? 괜찮습니까? 해보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전 강의 안 하고 내려가면 됩니다. 예. 이 사업이란 게 뭐 느낌 오면 해야죠. 예. 그 재고 따지고 하다가 늦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사업인데 직장이나 자영업도 엄청나게 알아보고 준비하시는데, 이게 큰 사업이라면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사실 정상이고, 어떻게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최고로 잘 되는 사업이라면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최고가 아니라 몇 년 뒤가 최고가 될 일을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거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 늦죠. 늘 내가 들어가면 마지막이고 상투 잡은 거고 뒷차 탔고 이러지 말고, 남들이 잘 안 할 때, 미래 비전이 있는데 아직 불안할 때, 이럴 때 진행하셔야 돈을 버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이제 약간 불안한 감으로는, 저도 이제 10년 넘게 이 사업을 하면서 이 NR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업, 이 회사가 발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 이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구나, 이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 타이밍이 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보여드릴 테니까, 저도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받아들여 보시고, 또 궁금한 것도 여쭤보시고 나름의 알아보는 방법들을 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도 들어서 감흥이 없는 코로나 위기, 그렇죠? 2020년은 그냥 코로나 하다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벌써 11월이에요. 이제 한 40일 지나면은 2021년이 옵니다. 여러분 2020년 동안 우린 뭘 했을까요?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머릿속에 남는 건 코로나밖에 없더라고요. 힘들다, 어렵다, 뭐 등등등등등 많은 가게들이 지금 폐업하고 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위기래요. 얼마만큼 위기가 왔을까 보면 뭐 뉴스 보면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죠. 근데 직격탄을 맞은 게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인데, 워낙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이 동네만 하더라도 사실 부천대학이 있어서 대학가라고 불리는 동네인데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으니까 가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최저임금이 올라갔고 직원들을 쓰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계속 줄이는 형태로 갔다라는 게 이번 년 7월 기사예요. 여러분 이게, 이 기사들은 3월 달입니다. 코로나 가장 심해 터졌을 때. 그리고 7월 달에는 이제 직원들이 줄 겁니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10월 달을 보니까 그 현실이 됐어요. 실업률, 이제 취업률인데요. 취업률이 3월 달부터 마이너스가 됐죠. 이 얘기는 뭐예요? 취업률이 마이너스 됐다는 얘기는 실업률이에요.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해고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형국을 띠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을 못 버니까 돈을 쓰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연쇄적으로 힘들어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적인 경제적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 큰 충격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여파가 계속 연결돼서 후폭풍으로 오는 거는 그 다음이겠죠. 내년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이제 직원들을 떠내보내고 혼자 해요. 나 홀로 사장의 개념들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편의점 대부분 가족끼리 하잖아요. 왜 힘든데 가족끼리 하죠? 가족분들은 약간 이제 최저시급 안 맞춰드려도 되고, 우리가 운명 공동체니까 한번 같이 하자,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나홀로 사장을 하다가 안 되면 접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영업 하는 분들 보니까 계속 뭐가 바뀌어요. 역시 간판업자랑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돈을 벌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보면 가게가 비면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냥 빈 채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보면 창업하기엔 지금이 제일 괜찮은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권리금 안 줘도 되죠, 요즘에. 예, 월세 떨어졌죠. 뭐 등등등 떨어지니까 창업하기엔 좋은 환경은 많은데 그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이걸 어떻게 이겨낼지 좀 갑갑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감소폭이 5배가 늘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보다 5배 이상 문 닫는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5대 은행에서 점포 140개를 줄인다고 그랬어요. 은행 점포를 줄이는 이유, 왜 은행 점포가 필요 없을까요? 이제는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갈 필요가 없어요. 뭐 그것도 그렇고 요즘 온라인 은행 가 보니까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앞에서 뭐 발열 체크하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대출 받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기본적인 업무는 인터넷에서 다 되니까. 그래서 이제 5대 기업, 5대 은행이 점포 140개를 없앤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번 년 6월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기사가 이번 년 8월에 은행 지점이 너무 빨리 사라져서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이 심각하다. 너무 빨리 없애고 있다. 라고 제동을 걸었어요. 알고 보니까 은행 점포 하나당 월 17억 정도의 유지비가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지비 누가 낸 거예요? 이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들이 낸 거예요, 여러분. 은행들이 돈을 버는 게 예대 마진인데, 그렇죠? 예금과 대출의 마진율로 돈을 버는 건데 그걸로 점포 운영을 했으니 이거 저희가 낸 돈이잖아요. 근데 인터넷 은행들은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은 점포가 없으니까 거기에 은행 예금을 하면 이자가 기존 은행보다 조금 더 있는 거죠. 인터넷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기존 은행보다 대출 이자가 조금 더 싼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을 바꿀 줄은 또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권에 있는 분들이 지금 마음이 급해졌죠. 뭔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산업군 중에 금융권이 제일 느리대요. 변화가 굉장히 느린 변화를 추구하는 쪽이 금융권이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을 다루기 때문이기도 그렇고 좀 여기 성향이 그렇답니다. 아직도 2000년 초반에 컴퓨터를 쓴대요. 전사는, 금융권 전사는, 일하는 전산 말고 슈퍼컴퓨터들은 굉장히 옛날 걸 아직도 쓴대요. 전산 교체를 두려워하는 거죠. 이번에 국민은행이 전산 교체를 한번 했거든요. 하루 딱 날 잡아갖고. 그런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 지점들이 더 줄까요, 늘까요? 줄어들 것 같아요. 제가 은행장이라도 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어플에서 다 되는데요. 자, 이런 게 이제 세상의 변화이기도 한데 누군가한테 위험한 거면 누군가한테는 기회더라고요. 늘 양면의 동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늘 위험이 없으면 한 번 부자가 되면 영원히 부자더라고요. 근데 2차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에 한번 뒤집힐 때마다 부자였던 사람들이 위험해지고 보통 사람들이 기회를 갖는 세상이 옵니다. 전 그래서 사실 요즘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어떤 분은 굉장히 안 좋은 얘기일 수 있으나 전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보통 사람에서 부자 대열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니까요. 아니면 엄청 오래 걸리거나. 누군가에게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 대한민국 주가를 이끌어가는 두 기업이 네이버랑 카카오예요. 이번에 네이버가 그러니까 한 분기 3개월이죠. 3개월 실적 1조 9천억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라인을 빼고 한 거라서 라인이라는 네이버 계열의 한 계열사까지 합치면 2조가 넘어요, 현재 매출액이. 여러분, 3개월에 2조를 번다고요, 네이버가.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얘기. 영업 매출이 2조예요. 매출이 2조. 카카오가 매출이 아직 1조를 못 찍었는데 3개월에 9,500억 이번에 또 찍었습니다. 역대 최고가. 주가도 최고가, 그리고 매출액도 최고. 여러분, 네이버랑 카카오는 도대체 뭘 팔까요? 매장도 없는데. 그렇죠?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고의 광고판입니다. 네이버 첫 화면을 대한민국 1,600만 명이 매일 본다고 합니다. 네이버 첫 화면에 1cm짜리 그림 광고 띄우는데 1시간에 3,300만 원이에요. 1시간에. 우리나라 최고의 광고판이니까. 그 광고 매출, 쇼핑, 웹툰, 음악 안 하는 게 없죠. 여러분, 이제 네이버 페이가 오프라인에서 결제가 돼요. 네이버 페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 돈을 넣어놓으면 그걸로 휴대폰 그냥 바코드 갖다 대면 카드 결제처럼 되는, 카카오페이도 이제 되죠. 이 둘이 이제 금융권에 뛰어든 거예요. 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비대면, 온라인, 언택트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갑니다. 이미 전 세계가 그렇죠. 이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입니다. 카카오가 만든 은행이죠. 벌써 가입자가 1200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4분의 1, 5분의 1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쓰세요? 네, 여기 지점 없잖아요. 계좌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가 벌써 1200만 명을 모았고 선사용자 유치 후 이익 개념의 플랫폼 사업을 했더니 전년 대비 300% 이상의 매출이 증가했어요. 기존 은행은 지금 점포를 줄이고 힘든데 인터넷 은행은 3배씩 벌고 있다고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뭐가 움직이지 않고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돈을 못 벌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어떤 걸 주었다고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5년 10년 빨리 앞당겼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택근무 언젠간 될 거라고 느낌은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거 뭐 몇십 년 걸리겠지 이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돼버린 거죠. 인터넷 은행, 그래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은행을 가겠지 했는데 언젠간 될 거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돈 벌 기회도 앞당겨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민감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회사가 됐는데, 여러분, 카카오는요 2006년에 설립이 돼서 2010년에 우리한테 무료 문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무료로 쓰게 한 거예요. 그 전까지 문자는 22원씩 다 돈 내고 썼습니다.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커플끼리는 문자 무제한, 통화 무제한 요금제가 있었고, 근데 카카오톡 나오고부터 그런 게 의미가 없죠. 카카오톡 내실 때마다 돈 내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러셨거든요.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많이 보내면 돈 나가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물론 데이터료가 나가긴 하지만 데이터 지금 거의 무제한이잖아요. 자, 공짜로 문자를 쓰게끔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켜 놓으니까 여기에 기프티콘 뭐예요? 커피 쿠폰 선물하는 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카카오에서 선물 하나 할 때마다 카카오 0. 몇 %씩 먹어요.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어 놨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가 커피 쿠폰 선물하고 있겠죠. 이모티콘 사고 그 안에서 생일 선물 주고, 그렇죠? 저도 카카오로 많이 받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거 카카오 딱 열면 생일인 사람 다 뜨잖아요. 그게 카카오의 엄청난 마케팅이죠. 생일이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그 아세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선물했는지도 나와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마케팅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지난번 생일에 나한테 카카오로 무슨 선물했는지가 나온다니까요. 그거 보면 넘어갈 수 있습니까? 못 넘어간다고요. 그럼 비슷한 거라도 하나 줘야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상품이 계속 결제만 되면 카카오는 계속 먹어요. 이런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게임 올라왔죠. 카카오 프렌즈 올라왔죠. 여러분, 그 카카오 그 그림들 있죠. 라이언, 뭐 무지, 이 친구들이 1년에 몇천억씩 법니다. 그림인데. 디즈니의 미키마우스는 지금 수십 년 동안 몇 조를 벌었어요. 이게 컨텐츠 사업이죠. 뒤에 나오는 이제 IP 사업이 그쪽이고. 자, 여기에 페이 올라가고 페이지 올라가고 다음 합병하고 택시 올라가고 뭐 멜론, 로엔이라는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여기 아이유가 있죠. 로엔 엔터테인먼트 멜론을 카카오가 인수해서 카카오엠이라는 뮤직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드라이브 나오고 뱅크 나오고 지금 일본까지 넘어갔죠. 카카오는 지금 안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카카오톡 안 쓸 수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카카오를 쓰기 때문에 제가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공짜로 다 줘놓고 묶어놓고 그 위에서 계속 뭔가 비즈니스를 얹어요. 그랬더니 매출이 막 폭발하는 형태. 이런 형태의 사업을 다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개념이 새로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여러분, 애플도 돈을 아이폰 팔아서 버는 게 아니라 아이폰에 있는 어플에서 벌어요. 예, 그 안에서 어플이 팔릴 때마다 30%가 애플이 먹거든요. G마켓은 뭐 팔까요? G마켓은 파는 게 없습니다. G마켓은 11번가는 누군가 물건을 올리면 사람들이 와서 사게끔만 하는 장터예요. 장터만 열어주는데 거기서 팔리는 모든 물건 매출의 9% 정도를 G마켓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은 G마켓이 벌죠. 여러분, 카지노에 가서 카지노를 하는 사람이 돈 벌어요. 카지노 업장을 차린 사람이 돈 벌어요. 네, 이런 개념은 똑같아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장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거래만 되게 만들면 그의 0. 몇 %를 가져가는 형태.
이게 엄청난 돈이 되죠. 자, 그렇다 보니까 통신업계도 바뀌고 있어요. 이제 매장에 사람이 잘 안 오니까 무인 매장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홍대 첫 번째 티팩토리라는 게 나왔는데 SK에서 홍대에 엄청 큰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24시간 동안 거기 가서 놀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막 충전도 무료로 해주고 SKT 쓰는 사람은 데이터 쿠폰도 주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그 벽면에 있는 모니터에 클릭하면 개통이 돼요. 네, 지금 신규 개통만 되는데 좀 있으면 번호 이동 된대요. 그래서 이제 개통하러 갈 때 사람 있는 매장이 아니라 거기 가서 그냥 벽에서 클릭해서 개통하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첫 번째 실험인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도 이제 무인화되고 있죠. 사람을 만나지 않는 형태의 사업군이 각광을 받는 거예요. 예, 편의점도 무인화 시켜놓습니다. 가족들이 달려들 필요 없이 그냥 잠겨 있어요. 여러분 무인 편의점 가보셨나요? 이거 문이 잠겨 있어요 처음에. 근데 신용카드를 대서 인증이 되면 문이 열려요. 그래서 물건 집어 나오면 자동으로 그 신용카드에서 결제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편의점 사업을 할 거면 무인 편의점 여러 개 차려놓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안타까운 점은 무인 편의점은 술하고 담배를 못 팝니다. 우리나라 법상으로 술, 담배는 무조건 대면 판매예요. 그래서 무인 판매는 못 해요. 그래서 술, 담배를 지금 온라인에서 못 파는 겁니다. 술, 담배는 온라인에서 못 팔아요, 여러분? 근데 전통주는 팔더라고요. 이게 법이 좀 다르대요. 전통주는 또 팔 수 있대요. 자, 어쨌거나 앞으로는 이런 형태가 늘어나요. 여러분 키워드 뽑아볼게요. 앞으로 이런 비대면 사업, 언택트, 그리고 온라인 사업, 그리고 플랫폼 사업 이런 게 더 각광받고 돈이 될 거라는 느낌 오세요? 이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예측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앞당겨 버렸다라는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온라인으로 이동한다라는 거는 이미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2020년 통계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된 금액이 74조랍니다. 역대 최고예요. 여러분 74조의 돈이 모여있는 시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돈을 벌든가 말든가.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같은 시절에 맷돌 팔면 돈 안 되잖아요. 시장이 없다니까요. 그쪽은 아예 시장이 없어요. 돈이 이쪽으로 몰리는 게 느껴지는데 나는 온라인이 안 맞아 이러면 돈은 못 버는 거죠. 당연히 나는 그래도 사람 얼굴 보면서 대면할래. 나쁜 건 아닌데 그쪽에 돈이 별로 없으니 돈이 있는 시장에 가보자라는 겁니다.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확실한데 앞으로 온라인은 더 늘 건데 상가 공실률은 역대 최고인데 그죠? 눈에 보이는 매장들은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돈이 몰린대요. 이제는 온라인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성경이 나왔습니다. 아주 조그만 식당을 하더라도 온라인을 안 끼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엄두가 안 나죠. 왜? 온라인은 어렵고 복잡하니까. 예,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몰7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이버 스토어팜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쇼핑몰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번에 월 평균 35,000개씩 늘고 있대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여러분 월 평균 35,000개 온라인 쇼핑몰이 지금 생기고 있다니까요. 네이버에서. 그 사람들 왜 이거 만들고 있을까요? 돈 벌려고. 그렇죠? 쇼핑몰. 돈 될 것 같으니까. 이 안에 뛰어든다고요. 근데 이 중에 돈 버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 그렇죠? 네. 여러분 온라인에서 쇼핑몰 만들면 길거리에서 매장 만들면 간판이라도 있어서 오고 가면서 보입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쇼핑몰 만들면 보여요 그게? 35,000개씩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그게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이게 온라인의 문제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알려야겠죠. 그 알리는 게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실패를 하죠. 또 온라인 창업 해주는 데서 메이크샵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통계로는 신규 창업률이 48%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50% 이상이 더 쇼핑몰을 만들어냈다는 거고 가장 많은 품목이 의류입니다. 의류. 여러분 옷을 파는 건데 왜 의류 쇼핑몰이 온라인에 많을까요? 많이 사나 봐요. 온라인에서. 그렇죠? 그 접근하기도 쉽고. 근데 온라인에서 의류를 파는 거에서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재고입니다. 여러분 티셔츠 하나를 보더라도 색깔별로 다 있어야 되고 사이즈별로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시즌 지나면 못 팔죠. 그럼 그 재고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땡처리예요? 그래서 재고 비용까지 우리가 사는 금액에 거의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에서 20만 원짜리 옷이 한 1년 팔다가 안 팔리면 아울렛 가죠? 그럼 할인됩니다. 30, 40%씩. 거기서 1년, 2년 팔다가 안 팔리면
지방에 있는 그 길거리에 있는 옷 파는 데로 가요. 거기서도 한 50% 할인돼요. 근데 그렇게 팔려도 돈이 남아요. 그래서 의류는 대부분 원가가 10%가 안 됩니다. 그래야 팔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마진이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거죠. 30만 원짜리 양복이 원가가 3만 원이 안 된다고 하니. 예. 근데 그게 의류 쇼핑몰, 의류의 핵심인데 그걸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이분들은 맨날 뭐 하냐면 사진 찍고 모델 섭외하고 재고 관리하고 그거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쇼핑몰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대들이 쇼핑몰에 굉장히 많이 뛰어듭니다. 코로나 이후 2,000명이 늘었대요. 근데 재밌는 통계인데 50대 이상 분들이 36% 늘었대요. 그러니까 50대 이상 분들 중에 쇼핑몰을 창업한 분들이 작년 대비 30%, 36% 이상 늘었대요. 재밌는 통계죠. 예, 이 추세를 50대 이상 분들이 더 빠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창업할 수 있겠다. 예,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아이템으로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대 이상 분들만을 위한 온라인 옷 파는 곳이라든지 등등 자기 아이템으로 쇼핑몰을 만드시는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제가 이 통계를 왜 가져오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창업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돈을 엄청 쏟아붓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돈을 못 벌죠. 어렵고 힘든 거니까 모든 게 그렇지만 이런 분들에게 우리 사업성을 전달해 봅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는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으면 로봇하고 일자리를 경쟁하는 시대가 올 거다. 이게 서울대 공대에서 2090년에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40년 빨라질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 2050년쯤 되면 우리는 로봇이랑 일자리를 경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치킨 튀기는 기계가 나왔죠? 이번 년에 나왔습니다. 치킨을 튀기는 기계가 나왔어요. 로봇이. 그게 사람보다 한 1.5배 빠르게 튀긴대요. 지치지도 않아요. 쉬지도 않습니다. 치킨을 어차피 치킨 튀기는 거 거의 비슷하잖아요. 레시피가. 그래서 치킨을 그렇게 빨리빨리 튀겨놓으면 앞으로 치킨집은 기계 몇 대랑 배달만 연결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매장이 아니라 배달로 거의 다 시켜 먹을 거니까. 그럼 이것도 무인 점포화 되겠죠. 그러면 무인 치킨점을 차리는 것도 돈이 되겠다. 치킨은 20년 뒤에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치킨이란 게 없어질까요? 그러진 않을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플랫폼이죠. 내가 로봇보다 치킨 빨리 튀기고 잘할 자신 있으면 하는 건데 24시간 붙으면 못 이겨요. 사람은 못 이겨요. 이런 일들은 다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겁니다. 결국 누가 부자가 되냐면 나 대신 일할 로봇의 숫자만큼 부자가 될 거래요. 나 대신 일할 로봇을 3대 갖고 있는 사람, 10대 갖고 있는 사람, 100대 갖고 있는 사람, 이 차이가 그 사람의 부의 크기를 측정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예측하는 세상에 우린 삽니다. 에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세계가 오겠어? 라고 했는데 여러분 벌써 다 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중국에서 그 하늘나는 택시 만들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기사? 사람 태울 수 있는 드론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그 택시화돼서 그냥 이렇게 사람 태우고 날라서 가더라고요. 우리 생각보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드론 택시. 그래서 결국 플랫폼이란 게 뭐냐면 건물처럼 만들 땐 힘든데 만들어 놓으면 현금이 계속 나오는 구조. 이런 걸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사람들이 이걸 원했지만 지금 더 그렇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내가 일자리에 잃을 줄을, 내 점포가 망할 줄을, 내 사업이 망할 줄 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염병이 없을까요? 뭐 코로나 변종, 코로나 할아버지, 뭐 코로나2 뭐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언제까지고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세상에 우린 삽니다. 늘 그렇듯이. 그러면 조물주에 있다는 건물주, 이분들이 왜 유리하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건물에선 살아야 되니까, 월세는 낼 거니까. 만들어 놓기는 힘들지만 만들어 놓으면 끊임없이 현금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런 형태를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인터넷에서 만들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고, 이걸 눈에 보이는 데서 만들면 이런 거고. 근데 이런 플랫폼에서 권리 수익 버는 거는 꼭 우리 사업만 있는 건 아닙니다. 노래를 잘 만들어서 그 노래가 플레이될 때마다 받는 저작권도 플랫폼이고요. 뭐 굉장히 많아요. 요즘엔 게임 하나 잘 만들면 게임이 팔릴 때마다 돈을 벌거나, 책을 잘 지으면 책이 팔릴 때마다 인세를 받거나, 아주 다양하죠.
자, 이런 형태의 플랫폼을 NRC 말고라도 좀 갖고 계셔야 되는 세상이 왔다라는 거죠. 제 노동력을 팔아서, 제 시간과 능력을 팔아서 돈을 버는 형태라면 저는 언젠가 늙고 아플 겁니다. 이건 당연하죠. 이거에 자신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난 점점 건강해질 거다. 우리의 바람은 그렇지만 인간의 육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DNA 조작 가위가 나와갖고 그 한 30년 후에는 우리가 원하는 인공장기를 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세상이 온대요. 근데 그 문제는 그때 가서 고민하고 싶고, 어쨌든 인간의 몸은 유한하니까.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할 때 빨리 이런 형태의 현금이 나오는 구조를 많이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일만 하다 죽는 거는 좀 억울하잖아요. 전 그게 싫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돈만 벌다 죽는 거는 너무 허망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멋진 삶이지만 더 멋있는 일을 하다 죽어야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자신 있게 얘기 드리는 게, 여러분 이 사업성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현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회원 직접 판매, 다단계 판매는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좀 특이한 게 뭐냐, 이 회사가 잘 될 이유가 뭐냐,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걸 제가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시대성이에요.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시대에 맞지 않으면 안 팔린다고요. 고성능 맷돌이 나온다고 한들 안 팔릴 거잖아요. 제가 맷돌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시예요, 예시. 코로나, 뭐 그 이후에 뉴노멀, 언택트, 온라인, 옴니, 다양한 이 시대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이어야 합니다. 근데 쇼핑몰 시대 트렌드 잘 맞잖아요. 오늘은 안 나왔지만 휴대폰 요금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온라인 화상영어, 이게 저희 주력 상품인데 시대성 기가 막히게 맞아요. 게다가 수익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템이 좋은데 하나 팔 때마다 10원씩 받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사업이니까요. 게다가 그러려면 재구매율이란 게 정말 중요해요. 한 번 팔고 끝나는 아이템을 여러분이 취급하시면 계속 팔아야 됩니다. 이거 참 힘들죠. 근데 한 번 팔렸는데 계속 사용하고 계속 살 확률이 높다면 좀 돈 벌기가 수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재구매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재구매율이 나오려면 차별성이나 독점성이 필요해요. 딴 데 가서 못 사는 거죠. 딴 데랑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야만 저한테 계속 와서 사잖아요. 여러분 이런 아이템이 있으면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아이템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NR 커뮤니케이션의 아이템들이 이거에 딱 맞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가져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물론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NRC의 전체 상품군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들여서 다양한 상품군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쇼핑몰 위주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저희 이제 NR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통신 서비스, 쇼핑몰, 그리고 화상영어 이 세 가지의 아이템을 제공합니다. 뭐 있어 보이는 용어로 솔루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주력으로 삼을 아이템이고요. 이걸 다 하셔도 되고 이 중에 맞는 나만의 아이템을 정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통신이 주력이고 쇼핑몰과 이 화상영어가 부 아이템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나는 화상영어가 너무 좋아, 이게 주력이고 쇼핑몰 통신이 부일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이걸 알아가는 것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회사가 20년이 넘다 보니까요 아이템이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근데 각각의 아이템마다 다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설명드리려면 한 3시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쇼핑몰 위주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나 막 열심히 적으시는데 제가 커트를 넘기면은 저를 째려보실까봐 이게 필요하시면 다 가져가셔도 되고 사진 찍으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 집중해서 필기해 주셔갖고 감사해요 제가. 네. 열심히 만든 보람이 있네요. 네. 저는 NR 커뮤니케이션 안에 이제 한 13년 넘게 있다 보니까 이 회사의 역사를 쭉 봤는데 그냥 제가 내린 거예요. 제가 내린 NR 커뮤니케이션 세 변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NRC 1.0이라고 칭하는 게 뭐냐면 생긴 거예요. 회사가 대한민국 최초로 휴대폰 요금으로 통신 상품으로 회원 직접 판매를 열었습니다. 이게 20년이 됐죠 벌써. NRC가 대한민국 최초의 통신을 기반으로 한 회원 직접 판매고요. 지금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한국에서 생긴 직접 판매입니다. 한국에서 생긴 다단계 판매 중에 제일 오래된 회사예요. 현재. 그 전에 있던 모든 회사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오래된 회사는 미국에서 온 회사들이에요. 대부분. 그럼 대한민국에 토종으로 생긴 회원 직접 판매 중에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누구도 알지 않는 통신 아이템을 갖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그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2013년에 저희가 알뜰폰 사업을 시작합니다. NR커뮤니케이션을 시작했을 때부터의 비전이 이거였어요. 알뜰폰 사업을 하자. 우리가 마음대로 요금제를 만들고 우리가 수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MVNO 알뜰폰 서비스를 하자가 NRC의 목표였고,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제 걸어다니는 대리점 형태 패드에 개통 프로그램을 주는 N스마트가 시작이 됐죠. 전 이때를 NRC 2.0으로 봐요. 이때 기준으로 NRC 안에서도 돈 번 사람들이 확 바뀌었거든요. 전 다행히 이때의 수혜자입니다. 이 변화일 때 뭔가 민감하게 대처를 해서 이때 수혜를 입었어요. 그럼 NRC 3.0은 뭐냐? 이번에 아이멀7이 개편되면서 NR커뮤니케이션이 원했던 종합유통으로서의 확장, 통신으로 이미 누적 가입자 200만 명 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핸드폰만 쓰는 게 아니라 쇼핑몰을 썼을 때 매출이 2배, 3배, 5배 폭발하는 거죠. 이게 NRC의 로드맵이었어요. 생길 때부터. 그래서 하나씩 실행되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의 변화가 시작됐죠. 여기서 부자 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아이멀7 때문에 부자 된 사람들이 이때 나왔고 이때 나왔듯이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설설할까 하다가 이거 아이멀 나와갖고 그 생각을 버렸어요. 코로나 나오고도 그랬지만 다시 한번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겠구나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멀7이 갖고 있는 장점, 전 시간에 잠깐 보셨겠지만 네이버 최저가 기준의 상품들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편한 거예요. 우리 쇼핑몰이 뭐가 좋고 얘기할 필요 없이 네이버 쳐봤을 때 최저가야. 그런 상품들만 들어와. 얼마나 홍보하기 쉽습니까? 게다가 어떤 상품을 사든 우리 팀 전체가 공유하는 점수가 붙어요. 그러니 나 혼자 팔아도 돈 되고 우리 팀에서 쇼핑몰에서 누군가 상품을 사도 저한테 돈이 됩니다. 그러면 핸드폰만 쓰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쇼핑몰까지 모으면 다 돈이네요. 여러분, 이거 언젠가는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수입이 나는 구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멋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멀7은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기존의 쇼핑몰이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한 쇼핑몰입니다. 여러분, 기존 쇼핑몰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상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쇼핑몰을 만드는 건 이제 쉽습니다. 이제 많은 업체들이 쇼핑몰을 쉽게 만들어줘요. 여기는 쉬운데 상품을 가져오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품을 쇼핑몰에 올려서 파시겠어요? 기존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상품을 파실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온라인에서 치킨을 팔 수는 없잖아요. 지금 쇼핑몰에서. 그러니까 그 온라인에 맞는 상품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상품을 얼마나 저렴하게 가져오고 그 투자금에 따라서 재고를 확보하고 이런 능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개인이 하기 쉽지 않죠. 쇼핑몰이. 만들긴 쉬운데 운영이 어려워요. 근데 아이멀7은 어떻습니까? 양재리 상품 약 지금 10만 가지인데 지금 하루에 4천 가지씩 계속 올라와요. 네이버 기준으로 최저가 상품들이 계속 올라오는 중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 상품을 절대 못 가져옵니다. 여러분, 물건 있는 밴드에 가서 우리 네이버 최저가 수준 가격으로 주세요 하면 개인한테 이 상품 안 준다고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회사의 20년의 역사, 200만 명이 넘는 누적 회원수, 월 매출량 뭐 등등을 보고 기업들이 저희한테 상품을 주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비용도 싸고요. 두 번째, 제가 쇼핑몰을 만들어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촬영해야죠, 모델 섭외해야 되죠, 제품 뭐 확보해야 되죠, 배송해야 되죠, 클레임 처리해야 되죠, 정산해야 되죠, 회계 등등등을 저 혼자 쇼핑몰 하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근데 저희는 뭐만 하면 돼요? 전 시간에 뭐만 하래요? 홍보만 하래요. 나머지는 회사가 다 할 거예요. 저희는 그냥 운영비 한 달에 10,000원 내고 광고만 하면 돼요. 저희가 사진 찍을 필요 없습니다. 모델 섭외할 필요 없어요. 저희가 클레임 처리할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쇼핑몰 하나 만들려면 돈 많이 들죠. 사실 만드는 게 돈이 아니라 지금 쇼핑몰은 매달 광고 홍보비에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걸 유지하는데 쇼핑몰 매달 유지하는 비용만 20-30만 원 이상입니다. 대부분. 근데 여러분, 우리 쇼핑몰 만드는데 얼마래요? 55만 원이래요. 너무 적어서 느낌이 안 오시죠? 네. 저는 한 5,500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무나 못하게.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느낌이 너무 쉽게 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사업을. 그래서 열심히 안 하시더라고. 네, 5,500 아마 5억 5천씩 넣으면 와 이거 대박이네 하고 할 텐데, 그죠? 우리 한 달에 관리비 10,000원입니다. 10,000원 내면 본사에서 제 쇼핑몰 다 관리해 준다고요.
시즌마다 상품 바꿔주고요. 매일마다 상품 업데이트 해주고요. 매일마다 디자인 바꿔줍니다. 이거 10,000원에 끝내는 거예요. 저희가 많이 인프라가 모여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기존의 쇼핑몰이 갖고 있던 어려움을 바꿨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다라는 캐치프라이즈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고하실 때, 얘기하실 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쇼핑몰을 갖고 있던 거 어려웠잖아. 이거 회사가 다 해줘. 그렇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있어. 쇼핑몰이 좋은 건 다 한다니까요, 요즘에.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게 문제잖아요. 그걸 해결해 준 게 아이몰7입니다. 그래서 이 안엔 다양한 상품군이 있어요. 아까 전 시간에 나온 것처럼 자사 상품, 제휴 상품, 그리고 MPB라는 상품이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한데 기존 사업자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휴 상품인데 MV가 80% 이상 있는 게 MPB 상품이에요. 이런 상품군이 있어서 크게 4가지 상품군이 있더라. 이 모든 상품군을 여러분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몰7은요, 누군가가 상품을 올릴 수 있어요. G마켓처럼. 그런 상품을 입점 상품이라고 하죠. 이런 입점 상품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데 내 쇼핑몰의 상품이 계속 늘어나는 중이에요. 상품군 수가 많아질수록 유리하죠. 다만 아직까지 입점 상품은 MV가 안 붙습니다. 나중에 붙지 않을까요, 이거? 제가 입점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MV 붙여서 올릴 것 같은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네이버 최저가 상품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자세히 비교는 안 할 건데, 이런 청소기가 있는데, 네이버에서 22만 원인데, 아이몰에서는 18만 9천 원이래요. 게다가 적립금 10,000원을 또 준대요. 여러분, 적립금이라는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상품 살 때 10,000원 적립금 준답니다. 그럼 그 적립금을 쓰려면 언제 써야 돼요? 다음에 또 살 때 그때 써야 돼요, 적립금을. 이 제품 살 때 적립금, 이 적립금은 못 써요. 그 전에 받은 적립금을 쓸 수 있지만 적립금이 쌓이면 또 들어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런 제품을 산 사람이면 다음번에도 또 살 확률이 높겠네요. 자, 이렇게 이벤트를 해놓고 이 제품에 MV가 57,000이 붙어 있으니 비교해보니까 네이버 최저가 대비 18% 쌉니다. 거의 19% 싸요. 여러분, 청소기가 19% 싼 거면 많이 싼 거예요? 엄청 싼 거예요? 엄청 많이 싼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자랑하러 다니는 게 우리 일인데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 청소기를 우리가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이 청소기는 분당 모터스가 회전이 얼마고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좋은 건데 네이버 최저가보다 싸더라. 그렇죠? 네. 요즘 추워지니까 난로 올라왔는데 5방향 따시 난로라고. 이거 네이버 최저가보다 한 15% 싸요. 이 정도면 마케팅하기 좋습니까? 너무 좋죠. 원래 그 전자제품류는요 100원, 200원, 1,000원 단위로 경쟁해요. 0. 몇 프로 단위로 할인을 한다고요.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메리트 있죠. 이번에 세븐데이즈에 나온 닌자 초퍼라고 이렇게 가는 건가 봐요. 제가 이거 공부는 아니고 상품 설명 읽어보니까 미국에서 판매량 1위 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정식 수입도 안 된 해외 배송만 해야 되는데 7만 원짜리를 지금 49,800원에 팝니다. 30% 싸요, 여러분. 적립금 498원 줘요. MV 7,000 붙고. 이런 제품들이 지금 계속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서 구매를 하면 진짜 이거 싼 제품만 올라있네. 그럼 만족하면 그 다음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도 들어오겠죠. 개인이 이런 제품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한두 개는 가져와도 10만 개 단위로 절대 못 가져옵니다. 이게 아이몰7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요. 이거를 별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왜 망설일까요? 여러분 말고 밖에서. 그렇죠? 누군가는 망설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회사는요 다양한 기획전을 엽니다. 쇼핑몰에서 정말 중요한 게 기획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1번가 G마켓 옥션 뭐가 싸죠? 어디가 싸죠? 몰라요. 쿠팡, 위메프 어디가 싸죠? 몰라요. 언제 싸냐면 거기서 기획전 할 때 싼 거예요. 그러니 G마켓에서 기획전 하면 그때 가서 거기서 사고 옥션에서 기획전 하면 그때 가서 거기서 사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쇼핑몰은 기획전이 정말 중요한데 회사는 이런 기획전을 계속 열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세븐데이즈라는 기획전은 일주일만 싸게 팝니다. 매주 월요일 9시에 올라와요. 그래서 한정 판매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벌써 팔렸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캡처를 한 건데 목요일에 이미 다 팔려서 못 사는 거예요. 싸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제품이 일주일마다 7개씩 올라옵니다. 이거 개인이 원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월요일 아침 9시에 오면 내 쇼핑몰에 들어오면 일주일 동안만 싼 걸 팔아.
필요하면 사. 이것만 홍보하면 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획전을 고민하고 업체랑 미팅해갖고 가격 설정하고 이미지 만들어서 올리고 이걸 회사가 해주니까. 그쵸? 이거 알면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적립금 플러스라는 항목이 이쪽에 있어요. 그 PC 버전에 가보면. 이 제품들은 다른 제품보다 적립금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적립금은 다음에 재구매를 유도합니다. 제 아이디에 적립금이 3,000원, 4,000원, 5,000원 쌓여 있으면 그냥 놔두기 좀 아깝잖아요. 왠지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사도 될 만한 상품인데 적립금 합쳐갖고 구매하시는 경험 다 있으셨잖아요. 네, 그걸 유도하는 거죠. 혜택 다모아라고 지금 제품 중에 정말 괜찮은 제품들 회사가 또 모아서 이렇게 올려놔요. 이걸 매번 바꿔준다고요, 회사가. 회사가 잘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쇼핑몰을 어차피 할 거면 이런 형태의 쇼핑몰을 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예. 물론 IT를 잘 알고 정말 이런 쪽의 전문가들은 자기가 만들어서 하겠죠. 근데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늘어갈 수 있더라. 그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코너가 MD 리뷰라는 게 있는데 MD는 머천다이저죠. 그러니까 뭐 그냥 물건 판매업자인데 요즘에는요 하도 후기가 가짜가 많아서 진짜 써본 사람의 내용을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있는 MD가 그 시즌마다 제품을 하나씩 골라서 자기가 직접 사서 자기가 직접 써보고 내용을 올려요. 그래서 MD의 내돈내산 뭔 얘기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내 돈 내고 내가 산 거. 왜냐면 예전에 막 협찬 받아서 쓰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써줄 수밖에 없고. 자, 본인이 써서 한 달 동안 사용 후기를 썼대요. 이 제품 클릭하면 이게 나와요, 여러분. 이 MD가 쓴 자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써보니까 한 달 동안 써봤더니 뭐 이렇게 됐는데 손잡이 상태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등등등.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만 써놔도 사람들 잘 구매하지 않아요. 좋은 얘기만 하면 나쁜 얘기도 생각하고 싶거든. 근데 써본 사람의 느낌을 아주 그냥 솔직하게 이건 좋고 이건 좀 별로예요 이렇게 써주면 믿음이 가잖아요. 온라인에서 중요한 건 신뢰인데. 그래서 이 신뢰를 주는 형태의 스토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총평,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고 상품 설명 나옵니다. 회사에서 이런 걸 해준다니까요. 원래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저희 쇼핑몰이 좀 더 살아있고 괜찮다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 쇼핑몰 들어왔는데 한 달 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뭐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들어왔는데 또 뭐가 달라져 있고 일주일 뒤에 들어왔는데 뭐가 달라져 있고 이게 지금 살아있는 쇼핑몰이죠. 그걸 회사가 한 달에 월관리비 10,000원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회원 직접 판매로 20년 동안 인프라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핵심이고요. 정말 좋은 상품을 찾았어요?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알려주지? 내 사이트 들어와 봐 이러면요 제품 못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바일에서 이 제품 보니까 괜찮네? 가격도 싸고 그럼 여기서 바로 카카오톡 버튼을 누르면 제 카카오톡 친구들한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거 누르면 제 쇼핑몰로 바로 들어와요. 요즘 홍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 쇼핑몰 이름 말해주는데 안 들어온다니까요. 말해줘도 들어와서 이 제품을 못 찾는다니까요. 아예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줘야 됩니다. 여기 URL 복사를 누르면 이 주소가 딱 복사돼요. 그럼 그걸 문자로 뿌리든 카카오로 뿌리든 무슨 뭐 그림에 인쇄를 하든 뭐 여러분 하시는 나름으로 이렇게 주소를 복사해서 보내는 형태가 제일 좋죠. 그럼 딴 데로 빠지지 않고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자,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누구나 쉽게 하는 쇼핑몰이라는 걸 표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감이 생기죠. 나도 할 수 있겠네 이 쇼핑몰은. 제가 자신감이 생기면 주변에 이 쇼핑몰을 전달하기도 쉽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저희가 이 쇼핑몰 가서 상품 많이 팔아서 부자 되지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쇼핑몰로 상품 파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같이 하는 팀은 10명, 100명이 모여서 같이 팔면 그 매출은 엄청나지는 거죠. 그거 같이 해보자라는 거니까 오늘 같은 자리가 있는 겁니다. 자, 시대에 맞는 아이템, 지속적인 수익 가능성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네. 근데 저는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사업은요 확장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저 혼자 하면 장사입니다. 그걸 사업이라 부르지 않잖아요. 삼성은 회장님이 아프시든 감옥에 들어가 있든 뭘 하든 삼성 굴러가요.
그걸 사업이라 부르죠. 여러분, 이 쇼핑몰을 장사처럼 하시면 혼자 능력으로 하시는 건데, 사업처럼 하시려면 확장이 돼야 됩니다. 나 대신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매출이 계속 일어나는 형태를 만들어야만 해요. 그러려면 지역, 공간, 시간을 초월해야 됩니다. 이 방법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쇼핑몰 혼자 만들어서 혼자 마케팅하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더 이상 물건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회원 직접 판매, 전 시간에 나온 다단계 판매 기법이기 때문에 지역, 공간, 시간을 초월하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봅니다. 무점포 개인 사업으로 접근을 해요. 대리점, 알뜰폰 대리점을 하든, 재고 없는 온라인 쇼핑몰을 하든, 온라인 영어 교육을 하든, 아무튼 이 아이템으로 개인 사업을 운영합니다. 근데 혼자의 능력 한계는 확실하니까 나랑 같이 할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마치 제가 기업을 만드는데 그 부사장들도 모으고 임원도 모으고 직원도 모아야 되잖아요. 사업할 거면. 그런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충청지점 우리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팀을 모아요. 그러면 여기서 뜬 매출도 핸드폰 매출이든 쇼핑몰 매출이든 매출이 뜨면 내가 한 걸로 인정해서 조금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는 내가 일하지 않고 받는 거잖아요. 불로소득 막 이러시는데, 여러분, 불로소득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제가 정해드릴게요. 제가 받으면 좋은 거고 남이 받으면 배 아픈 거예요. 그럼 복권은 불로소득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사야 뭐 복권이 되든가 말든가 하니까 노력은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런 형태의 수입에 대한 반감이 좀 있더라고요. 요즘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저는 이런 수입은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 스타벅스 전체 점포 매출의 1%를 회장님이 가져간대요. 그럼 그 회장님은 하루에 아메리카노를 몇 잔씩 뽑으실까요? 수십만 잔씩 뽑을까요? 아니면 본인 먹을 것만 뽑겠죠. 아니면 비서 시킬 겁니다. 안 뽑을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전체 전체 점포의 매출의 1%를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세계 100대 부자 안에 들었죠. 여러분, 부자들은 늘 본인이 한 거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남이 한 거의 1%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게 부자 되는 방법이잖아요. 우리의 사업성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개통수의 한계가 있고, 제가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쇼핑몰 소비자 만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제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저랑 같이 하는 팀원들이 생기면 되죠. 여러분, 이 팀원들이 저 때문에 일할까요? 아니요,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도와줄 뿐이죠. 그래서 매출이 만들어지면 제가 일정을 가져가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가 직접 한 거에서 돈을 버는 게 맞아요, 이 사업도. 그러다가 팀이 늘어나면 팀에서 나오는 돈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더 이상 노력을 예전만큼 하지 않아도 꾸준히 현금이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멋진 거죠. 그걸 만들고 싶어서 오늘 일요일에도 일하는 거예요. 이번 년에는 일요일에 일했지만 내년에는 일요일에 일을 안 하려고, 내후년에는 토요일에 안 하고, 그 내후년에는 금요일에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일주일에 2일만 일하려고,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려고 이 사업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거든요. 저도 그러고 싶고. 그래야 제가 원하는 일을 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기법을 회원 직접 판매라고 하고, 전시간 초반부에 나왔기 때문에 이 유통의 변화는 제가 금방금방 넘어가겠지만, 회원 직접 판매는 결국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쿠폰 적립금 캐시백 안 주는 데 있습니까? 미용실에서 머리 10번 깎으면 뭐 줘요? 한 번 더 깎아주던가 샴푸 주던가 뭘 줘요, 그쵸? 짜장면 10번 먹으면 뭐가 공짜? 군만두 주는 데는 가시면 안 돼요. 탕수육은 줘야죠. 예전에는 이게 다 그 포도송이처럼 스티커 붙였잖아요, 냉장고에. 근데 그 9개 모으면 전화 안 받죠? 어떻게 그거 알고? 요즘에는 다 어플로 해줍니다. 아니면 쿠폰 북으로 해주더라고요. 결국 뭔가 돌려주는 거예요. 캐시백, 돈을 돌려주는 거죠. 이런 마케팅이 지금의 아주 당연한 마케팅인데, 왜 짜장면집은 현금으로 안 주고 탕수육을 줄까요? 현금 주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근데 현금으로 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 세금이라든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등등등.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법상으로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마케팅이 이 회원 직접 판매입니다. 이 회원 직접 판매의 핵심은 내가 써보고 일정의 수당을 돌려받고, 주변에 전달했을 때도 수당 돌려받고, 돈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돈으로 돌려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갈 확률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걸 마케팅적인 용어로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뭐 이 영어니까 뭐 생산자랑 소비자랑 합쳐졌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겁니다. 직거래하는 거죠. 여러분 농수산 직거래가 싸요 비싸요? 당연히 쌉니다. 왜요? 물건 만든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중간 별로 없이 만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자상거래가 싼 거고. 근데 제가 여기서 써보고 괜찮으면 제가 유통업자가 되는 게 회원직접 판매의 핵심인 겁니다. 그럼 주변에 한두 명 전달하면 용돈벌이 되죠. 부자는 안 돼요, 그걸로. 근데 나처럼 전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사업이 돼요. 비즈니스가 돼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자, 이런 프로슈머 마케팅을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는 예측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이분은 이제 몇 년 전에 타계하셨지만 전 세계 미래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셨어요.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엄청 두꺼워요. 배고자기 딱 좋은 높이인데 그 중에 24챕터만 읽으시면 돼요. 우리 사업에 도움되는 건 24챕터인데 2006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께서. 앞으로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여기서 백만장자들이 엄청 나올 거래요. 근데 이게 어디에 유리하냐면 숙련된 지식노동자, 육체노동자 아닙니다. 지식노동자가 많은 한국, 일본, 인도, 중국, 미국이 아주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수혜자가 누구냐면 지금 유튜버들이에요. 유튜버가 이 프로슈머 경제입니다. 우리 예전까지 방송을 보기만 했잖아요. 소비만 했잖아요. 소비자. 방송 만드셨던 분 계세요? 생산을 못했다고요. 근데 유튜브는 제가 방송을 만들 수 있죠. 누구나 쉽게 방송을 만들면서 방송을 소비합니다. 이게 프로슈머예요. 그래서 그들이 백만장자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어디서? 한국, 일본, 인도, 중국, 미국에서. 이걸 14년 전에 예측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죠. 이번에 재선이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가 2007년에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부자라는 책을 썼어요. 이때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자였죠. 자, 이분이 쓴 책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자가 되는 실제적인 방법은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네트워크에서 배우거나 자기 사업을 하거나 리더를 가르치거나 이 네 가지가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하면 느낌이 없는데 이 부자들이 얘기하니까 좀 느낌이 있잖아요. 책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실 좀 부정적인데 본인도 알고 보니까 여기서는 공짜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 준대요. 그래서 사업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실패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니까 가서 좀 배우세요 이렇게 나와요 책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 세탁소 아저씨한테 얘기하니까 하면 큰일 나는 거라고 하죠. 누구 말을 믿을 건지는 우리 선택입니다. 영국 총리는 여성 인력의 전방적인 반영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성분들이 유리해요. 잘할 수 있어요. 여성분들이 많은 팀들이 매출이 커요. 건국대 이윤보 교수님은 때로는 주위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돈 없이 시작해서 거의 자금 없이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는 분야로 각광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왜 그럴까?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직접 판매는요 방법이 이래요. 내가 써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 사람들 급해요 안 급해요? 맞아요? 급해요?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놀래는 게 한국 사람들이 너무 급하대요. 왜요?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다 일어나요. 그거 아세요? 한국인 구별하는 방법? 비행기 바퀴가 땅에 닿으면 일어나면 한국인. 그렇죠? 너무너무 급해요. 고기가 색깔이 안 바뀌었는데도 먹어요. 그래도 화장실 입구에서부터 자크를 내리고 자판기 누르면 얼굴 집어넣고 그러죠? 급하잖아요. 엄청 급해요. 그러니까 내가 써보고 진짜 좋아서 주변에 얘기하고 이 사람이 같이 사업을 하고 이게 회원 직접 판매 방법이거든요. 근데 급한 한국인은 어떻게 합니까? 안 써보고 전달 안 하고 사람만 데려와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꼭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쇼핑몰을 받고 내가 쇼핑몰에서 구매를 해서 진짜 싼지 수당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주변에 진짜 이렇게 싸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중에 써본 사람 중에 누구는 나도 쇼핑몰 하고 싶은데 가능해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하고 같이 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너무 급해갖고 계속 3번만 해요. 그래서 팀이 모였는데 아무도 쇼핑몰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돈 벌겠습니까? 못 버는 거예요. 순서대로만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마케팅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냐면 이 곱수 배정의 법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쇼핑몰에 780명 고객 모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한 명당 3분씩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39시간 동안 얘기해야 780명이 모이는 거예요. 열심히 했죠? 이 정도로 모으면 그래도 매출 좀 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방법 말고 5명한테 쇼핑몰 얘기해주고 쇼핑몰 발급해줘요. 이분들이 5명씩 쇼핑몰을 발급시켜요. 이분들이 5명씩 쇼핑몰을 발급시켜. 이렇게 가면 얘기하는 거 3분으로 똑같이 치면 1시간 만에 780명이 들어옵니다. 그럼 비상연락망이 이런 거고, 원래 곱수 배정이 이런 거고, 회사가 원래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사장님이 전 직원한테 일일이 전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인데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늘 부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 한 100%가 아니라 100명이 한 1%를 받은 게 부자 되는 방법입니다. 왜요? 1000명이 되면 1000%고 10,000명이 되면 10,000%일 거니까. 여러분, 이 사업을 통해서 쇼핑몰로 내가 열심히 홍보해서 돈 벌자 개념이 아니라, 그건 뭐 돈 벌겠지만 같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멋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자리를 만든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늘어나는 방법이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제가 월급을 받는데 10원을 받았어요. 첫 달에. 요즘 10원짜리 동전 안 보이죠? 국가에서 회수 중입니다. 왜냐면 주조 비용이 더 들어요. 그래서 동전 없는 사회로 가겠다고 작년에 표방을 했고, 이제 앞으로는 1,000원 단위 밑으로는 그냥 버스카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로 바뀔 거예요. 동전을 다 회수 중에 있는데. 아무튼 제가 월급을 10원 받아요. 대신 조건이 매달 2배씩 주세요, 이겁니다. 3년만 주십시오. 제 친구는 월급 300만 원을 30년 주는 회사 들어갔습니다. 요즘 이런 회사 많죠? 연봉 3,630년 계약. 있으면 구름같이 보일걸요? 공무원도 이렇게 안 줘요, 여러분, 요즘에. 그렇잖아요. 자, 아무튼 들어갔다 치고 제 월급 내역이 이럴 겁니다. 10원, 20원, 40원, 80원, 160원, 320원. 10개월 차 월급이 5,000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죠? 이 정상적인 사고로는 미친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가들은 늘 남들과 다른 사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전을 본 척한 사람은 여기서 그만둬요. 대부분. 이 사업을 한 분들도 그렇습니다. 비전을 제대로 본 사람은 이걸 견디고 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0원, 20,000원, 40,000원, 80,000원, 160,000원. 20개월차 월급이 524만 원입니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제 친구는요, 300만 원씩 20개월 모아서 6천만 원 모았어요. 근데 저는 20개월 모으면 1,000만 원이거든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이 좀 되죠. 그래서 비전을 본 척한 사람은 여기서 그만두고, 비전을 진짜 본 사람은 가는 거예요. 끝을 아니까. 계속 갑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 1억 6천. 30개월 차 월급이 53억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무조건 해야 되잖아. 이걸 아는 사람은. 그렇죠? 근데 제 친구는 싫대요. 지금 당장 300이 필요하대요. 사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300만 원씩 매달 저축을 해서 숨만 쉬고 30년을 모았더니 10억을 모았어요. 그래서 집을 살려고 봤더니 서울의 집값이 다 15억이 됐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9억이랑 15억에 걸렸잖아요. 지금 무지막지하게 뛰고 있는데, 여러분, 10억이란 현금은 300만 원씩 30개월 모으셔야 돼요. 300만 원씩 적금 넣으시잖아요, 요즘에. 이거 다들 절 째려보세요. 이 이벤트럼 100만 원 정도씩 적금 넣으시죠, 매달? 쉽지 않아요. 그럼 내 인생에 서울 집은 없구나. 대출도 안 나오는데 이제.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위의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 30개월 동안 107억을 모으거든요. 이게 뭔 차이냐면 여기는 곱셈이고 여기는 덧셈입니다. 이게 45도 기울어져 있는 건데 인생 엄청 많이 바뀌잖아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곱셈으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 곱셈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복리가 적용되는 주식 투자좀, 부동산 투자좀 뭐 등등등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업을 차리시든. 근데 제가 보기엔 제 나이 때 아무것도 없는 20대가 돈 투자 없이 곱수 배정이 일어나는 거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중입니다. 될까 말까를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20년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돈 벌고 있습니다.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될까 말까가 아니라 이걸 할까 말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할 거면 열심히 할 건가 대충 할 건가를 고민하셔야지 이 사업이 되냐 안 되냐는 검증이 끝나 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 환경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있을까요?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예, 공짜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히 힘듭니다. 제가 하는 만큼 벌 거예요. 물론 하는 것보다 덜 벌진 않아요. 하는 만큼 벌어요. 근데 저랑 같이 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제 노력보다 많이 버는 순간이 옵니다. 이 순간까지 여러분이 쉬지 않고 달리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움직이다 말고 그러니까 계속 여기 계시더라고. 이걸 넘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제가 일을 거의 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거나 늘어나는 형태를 띠죠.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쇼핑몰 쓴 사람이 100명, 200명 모이면 그 사람들도 또다시 쇼핑몰 전달할 건데 언제까지 커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하면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조직은요, 원하는 사람만 뽑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위로 가야 성공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삼성, SK, 두산 위에 있는 분들이 돈 많이 법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돈 많이 법니까? 윗놈들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윗분이고 여기는 윗놈입니까? 뭐가 다르죠? 이게 편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 있으면 점점 수동적으로 변해요. 왜요? 본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직장인이면 회사가 제 걸까요? 회사는 사장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1년 1월 1일마다 이 회사는 여러분 겁니다 하면 그게 안 들리죠. 네. 그럼 사장님 거죠, 왜 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구나 들어와요. 만 20세만 넘으시면 이 사업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휴대폰 클릭만 할 수 있으면 이 사업 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위아래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정보받은 순서대로 등록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만 사실 평평하다고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3년 전에 정보받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유는 지금 정보받으셔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정보받은 시간에 따라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위로 가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내 자리부터 만들어야 성공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위로 못 올라가요. 내 자리부터 많이 만들어야 제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안 오려고 해요. 오늘 온다는 그분 또 하나죠. 맨날 그래요, 맨날. 네. 근데 잘 안 오시던 분이 이게 내 거구나, 내 사업이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를 느끼면 능동적으로 변합니다. 시켜야 움직이는 1000명, 말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100명, 누구랑 일하시겠어요? 이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사업은 이렇다고요. 그래서 옴니채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트렌드고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쪽으로 갈 거예요. 옴니채널이 뭐냐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결합하는 걸 옴니채널이라고 불러요. 단순하죠. 여러분, 오프라인, 눈에 보이는 상점들은 장점이 뭐냐면 단골이 있어요. 매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모으는데 오래 걸려요. 오프라인이 원래 그렇잖아요. 단골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온라인의 장점은요, 빨리빨리 와요. 왜? 클릭만 하면 넘어오니까. 근데 단점은 빨리 도망가요. 클릭만 하면 딴 데 가니까. 그러면 이 두 개의 장점만 모으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걸 옴니채널이라고 그럽니다. 온라인의 장점, 빠른 유치랑 오프라인의 장점, 단골화, 이거를 결합하는 걸 옴니채널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마트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영업을 했습니다. 이마트 가야 물건 사잖아요. 근데 내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마트 쇼핑몰 들어갑니다. 물건 다 이미 결제해놔요. 그럼 가서 결제된 거 들고만 올 수 있어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결합했죠. 이번에 여기 어디 나왔지? 안 나왔구나. GS 리테일하고 GS 홈쇼핑이 합병됐습니다. 네, GS 리테일은 오프라인이고요. GS 홈쇼핑은 온라인이에요. 이걸 합병시킨 이유는 옴니채널 하겠다는 거죠. CJ 올리브영 아시죠? 올리브영. 네, 올리브영이 지금 온라인 쇼핑몰이 생긴 거 아세요? 그 두 개를 합쳐놨어요, 현재. 그러니까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증대되는 형태. 지금 대기업들도 온라인 못 끼면 죽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데. 근데 온라인만 있으면 다 도망가니까 들어왔다가. 오프라인하고 결합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얼굴 보고 팀을 늘려요. 근데 그분들이 상품을 어떻게 파냐면 온라인에서 팔아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결합, 옴니채널. 맞습니까? 이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4차 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유통이고 돈이 되는 유통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에서 증명이 되죠. 자, 그래서 직접 판매랑 온라인의 결합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밖에서 점포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맥도날드가 맥도날드 2개를 차리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쇼핑몰이 쇼핑몰 2개를 차리고 이게 되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회사가 힘이 생겨요. 물건을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아이몰은 이제 시작입니다. 만약에 아이몰에 지금 제품을 넣을까 말까는 고민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사람이 늘고 쇼핑몰이 계속 늘고 소비자가 계속 늘면 제품 올리고 싶지 않을까요? 이게 기업 구매력입니다. 그럼 저희가 갑이 돼요. 이 제품 네이버 최저가로 그냥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저희 쇼핑몰에 못 올려요. 이 힘이 되니까 지금 차린 거거든요. 이건 앞으로 점점 강해질 겁니다. 줄어들진 않겠죠. 저희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게, 회사가 일반 회사면 이게 잘 안 되는데 우리가 각자 다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제 쇼핑몰에 들어가서 막 보다가 문제점을 찾으면 회사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는 그걸 즉각 반영해서 피드백해요. 굉장히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쇼핑몰이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건의하는 것들이 계속 반영되고 있어요. 뭐 제가 지금 뭐 강의 중이라니까 확실하게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게 다 회원들이 건의한 것들을 회사가 받아들여서 수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몰에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아, 이쪽 상품이 좀 약하다, 나 이쪽 상품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럼 회사에 건의할 수 있는 거죠. 회사가 건의해보고 타당하다 싶으면 피드백하는, 이런 형태의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회원 직접 판매가 원래 그렇지만, 여러분 쇼핑몰 회원 몇 명 정도 모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난 1000명 이상 할 자신 있다, 내 쇼핑몰에. 그쵸, 해야죠. 아니, 한 20년 하면 1000명 안 되겠습니까? 그쵸? 네. 근데 개인의 역량만큼 할 거잖아요. 근데 일반 쇼핑몰에 1000명 모아서 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일반 쇼핑몰은 1000명 단위로는 돈을 못 벌어요. 뭐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저희는 100명씩 모은, 소비자를 100명씩 모은 쇼핑몰이 100명이 모이니까 10,000명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10,000명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제 고객 100명만 관리하면 됩니다. 나머지 100명은 이분이 관리할 거고, 이쪽 100명 이분이 관리할 거니까. 이게 회원 직접 판매의 핵심이죠. 친절한 소비자 관리, 도망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들. 이게 회원 직접 판매랑 온라인 쇼핑몰이 만났을 때 시너지입니다. 그게 이제 구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막 흥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왜 흥분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원하던 일들이 지금 벌어졌으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익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1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이, 성별, 학벌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그냥 만 20세 넘으시고 패드 들고 달릴 근육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돈도 많이 안 들잖아요. 좀 불만이죠. 소자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진입이 세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브랜드 체인지만 하셔도 수입을 벌어요. 여러분, 어차피 쇼핑몰에서 물건 사실 거잖아요. 언젠가는. 어차피 휴대폰 요금 쓰실 거죠. 근데 그 밖에서 쓰면 제가 돌려받는 게 없는데, NRC 들어와서 내 쇼핑몰에서 내가 사고 여기서 휴대폰 요금 쓰면 제가 돌려받습니다. 평균 20% 정도. 이것만 하더라도 이익 아닐까요? 그러면 쇼핑몰 안 받을 이유가 없네요. 이게 전부예요. 뭐 55만 원 드는 거, 뭐 그중에 30만 원 다시 돌려받으시거든요. 그리고 몇 달치만 쇼핑하면 나머지 다 세이브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전 잘 몰라요. 사람 몰라요. 말 잘 못해요. 괜찮아요. 같이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수익 구조를 보면 제가 잘 되려면 여러분이 돈을 버셔야 돼요. 그럼 제가 잘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잘 안 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당연히 잘 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제가 해보고 괜찮은 방법들.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어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팀 속에서 유리하게 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 혼자 다 못합니다. 근데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저보다 더 뛰어난 저희 파트너분들이 계시니까 있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만들 수 있으니까 내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팀을 만드시면 일주일에 1,000만 원까지 드립니다. 한 달에 4,000만 원까지 수익 구조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족한테, 친구한테 전달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필리핀 사업이 좀 주춤하고 있지만 저희는 필리핀 사업으로 진출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에 아시는 분 계시면 거기서 회원가입해서 거기서 화장품 쓰시면 저한테 수입 잡혀요. 자, 이렇게 전달되면 이 속에서 휴대폰 쓰는 분들 계시겠죠? 이 속에서 쇼핑몰 쓰는 분들 계시겠죠? 여기서 누군가는 화장품도 쓰고, 누군가는 건강식품 먹고, 누군가는 칫솔 치약 쓰고, 누군가는 냄비 사고, 전체 매출 다 합산해서 저한테 2.5%에서 6% 정도 준다고요. 이거 작습니까? 엄청 큰 거예요. 이 숫자에 한계가 없거든요. 여러분, 제 하위로 100명이 들어오든 1000명이 들어오든 10,000명이 들어오든 회사는 매출 다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1,000만 원, 한 달에 4천만 원을 버는 분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제 목표는 일주일에 1,000만 원씩 계속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하려고요. 회사가 만들어준 것까지 한계까지 한번 가봐야죠. 그리고 이 안에서 직급이란 게 있는데 규모가 커지면 직급 가시는 건데 직급 갈 때마다 보너스를 또 드려요. 뭐 프레젠트 마스터 가면 현금 1억 드린답니다. 한 번 더 유지하면 1억 한 번 더 준대요. 임페리얼 마스터 아직 NRC 없습니다. 20년 됐는데 아직 이직급은 없어요. 내년에는 좀 나올까요? 그러면 달성할 때 3억, 또 한 번 달성하면 3억. 여러분 이 금액 다 합치면 거의 10억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여기서 돈 버는 걸 복제하다 보면은 이런 돈을 추가로 보너스로 준다는 거죠. 그럼 이 사업 시작하면 이거는 한번 다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만들어 놨는데 상품을 받아가시라고 도전해 보시는 거죠. 도전할 게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목표가 없고 갈 데가 없으면 아침에 눈 뜨기가 싫은 거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끊임없는 목표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 자유랑 시간의 자유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생기냐면 선택의 자유가 생겨요. 원하는 날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곳에 있을 수 있는 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은 언제고 저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늙고 아플 겁니다. 근데 평생 돈 벌다가 인생이 끝나면 너무 허망하지 않으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돈도 있고 시간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걸 갖고 싶어서 이 사업하는 거예요. 이게 30년 동안 해야 된다면 쉽지 않겠지만 누구나 5년, 10년 안에 결과를 만들다 보니까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잘 되는 방법은 제가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저를 좋아해 주는 분들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잘 되시는 분들 다 하나같이 사람이 좋아요. 그분을 다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 분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근데 성실하기만 하면 잘 되는 사업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선 평생 배운 것 자기 개발이 있습니다. 늘 배우고 성장해야 인간관계가 잘 되겠죠. 그런 분들이 겸손하고 긍정적이시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투자가로 갑니다. 돈이 계속 생겨요. 그럼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재투자하겠죠. 재테크를 하든 뭐를 하든. 그래서 돈이 계속 선순환 도는 형태. 자, 이 5가지가 회원 직접 판매를 성공하면 가질 수 있는 가치래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상황이 있든 이제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잠들고 있거나 내가 뭐 일을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나오는 형태 수입을 못 만들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이 사업을 통해서 잠들 때도 돈이 나오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